안녕하세요. 한정우쌤의 대학교 환경기능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트 2 대기오염 방지 중 챕터 3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진 장치 중 중력 집진 장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중력 집진 장치의 모양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중력 집진 장치는 장치의 구조가 간단하며 유지 비용이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압력 손실은 집진 장치 중 가장 낮으며 고농도의 함진가스의 전처리에 이용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중력 집진 장치는 길이와 높이, 중력 침강 속도와 수평 유속이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분진 제거 효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력 집진 장치에서는 중력 침강 속도가 클수록 효율이 증가하며 수평 유속은 클수록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높이가 높을수록 효율은 감소하며 중력 집진 장치의 길이가 길수록 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식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며 그림과 같이 연관지어서 외워주신다면 보다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와 있네요. 1-2 중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이 나와 있습니다. 집진 효율은 수평 요속과 높이와는 반비례하며 중력 침강 속도와 길이와는 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밑에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집진 장치의 효율 향상 조건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침강실 내 처리가스 속도가 빠를수록 미립자가 포집된다고 하였는데 이때 위의 식을 보게 되면 속도가 빠를수록 효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립자가 포집되는 것이 아니라 미립자가 포집이 잘 안됩니다. 따라서 틀린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높이가 작고 길이가 길면 집진 효율은 높아지고 입구 폭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다단일 경우에는 단수가 증가될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나 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성력 집진 장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관성력 집진 장치는 환경기능사에서 그림 위주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특징도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특징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 관성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 증가 요건 별표 3개가 있죠? 그만큼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이 증가 요건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 암기했던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심력 집진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집진 장치들은 그림과 같이 외워주시면 특징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외워질 수 있는데 먼저 원심력 집진 장치는 다음과 같은 원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스가 일로 유입이 되면 원통부로 내려가면서 미세 입자들이 집진이 되면서 가스는 상부로 배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원심력 집진 장치의 특징, 중력 집진 장치와 마찬가지로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하며 운전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끈적끈적한 점성이 큰 배출가스는 처리가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끈적끈적한 배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원통부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를 처리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고온과 고함진가스 처리는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블로우 다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블로우 다운이란 무엇이냐면 집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집진실 내의 일부를 5에서 10%를 빼내어 재순환시키는 사이클론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우 다운 효과 때문에 원심력 집진 효율이 올라가게 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원심력 집진 장치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한 번씩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블로우 다운 효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블로우 다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진 효율이 증가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이클론 몸통의 직경이 작고 배기 간격이 작고 길이가 길수록 효율이 증가되며 입구 유속이 클수록
함진가스의 선회 속도가 클수록 효율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농도는 병렬로 연결하여 처리하며 응집성이 강한 먼지는 직렬을 연결하여 단수 3단 이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 증가 요건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세정 집진 장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집진 장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집진이 되는데 이 각각의 특징들을 한 번씩 알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확산, 관성 충돌, 직접 차단이 있는데 먼저 확산이란 무엇이냐면 작은 입자는 일반적으로 유선에 따라 이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로부터 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산하다가 입자가 섬의 표면에 도달하게 되면 반대를 발스 힘에 의해서 표면에 남게 되는 게 확산에 대한 특징이고, 관성 충돌은 어떤 것이냐면 입자가 지니는 관성 때문에 유선이 곡선인 경우 유선을 정확하게 쫓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선의 곡률이 심하고 입자의 질량이 크다면 입자는 유선으로부터 매체의 표면으로 이탈하여 충돌하게 되는데 그렇게 집진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차단은 유선이 섬유 표면으로부터 입자의 반경보다 내부에 있을 때 입자는 여전히 포집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특징들을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집진 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세정 집진 장치는 관성 충돌, 확산 작용, 응집 작용으로 집진이 됩니다. 또한 용어 정리로 관성 충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집 원리도 잘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세정 집진 장치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류들을 유수식, 가압수식, 회전식 순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외우게 되면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만들어드린 암기법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유수식은 이런 식으로 외워볼게요. 유수는 가로수임. 자, 유수식은 무엇이 있냐면 가스선해형, 로터형, 분수형, 임펠러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유명한 가수 벤 아시죠? 벤. 자, 그래서 가수 벤은 어떻게 하냐면 분단위로 재충전을 합니다. 자, 원래 쟤는 이 I자를 쓰는데 여기서 암기법을 위해서 어휘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가수 배는 무엇이냐면 가압수식은 어떤 종류가 있냐? 벤츄리 스크러버, 그 다음에 분모탑, 그리고 제트 스크러버, 그리고 충전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회전식. 회전식은 잘 생각해보면 회전은 지금 이런 식으로 삥삥삥 도는 거죠. 자, 이렇게 도는 게 어떤 것이 있죠? 그렇죠?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는 어떠죠? 뭘 보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시간을 보기 위해 만든 것이고 이 시간을 영어로 하면 타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식은 어떤 것이 있냐면 타이젠 와셔와 임펄스 스크러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참 쉽죠? 암기법을 이용해서 외워주시는 게 정말 기억에 오래 남고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여과 집진 장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과 집진 장치에 대한 특징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밑에서 나오는 특징들을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 지금 보게 되면 가스 온도에 따라 여제 사용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여과 집진하는 거 생각해 보면 어떤 막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여제 사용이 제한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첫 번째, 폭발성과 점착성, 흡습성이 먼지의 제거에 부적합하다. 당연하죠. 여과지에 점착성과 흡습성이 높은 먼지가 들어오게 되면 기공을 막게 되어서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과 집진 장치는 최소 입경 처리가 가능한 녀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특징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5-2 여과 집진 장치의 집진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과 집진 장치의 집진 원리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집진 원리들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중력 침강, 관성 충돌, 직접 차단,
확산 포집이 있다. 이 세 가지에는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위쪽에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 직접 차단과 확산 포집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5-4 탈진 방법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간헐식과 연속식을 나눠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헐식은 높은 집진율을 얻는 경우에 사용하며 진동형과 역기류형이 있으며 연속식은 고농도의 함진가스, 항이 아니라 함진입니다. 함진가스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역제트 기류형과 충격 기류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예제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째, 여포 재료입니다. 여포 재료는 온도 크기에 따른 배열이 있는데 글라스 화이버가 가장 높은 온도, 그 다음에 카네카론, 양모, 목면순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5-6 여과 집진 장치의 계산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학생분들은 이 두 공식을 그냥 외워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외워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헷갈릴 경우가 있고 틀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을 그려놓고 풀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유입 농도가 100이고 A라는 집진 효율은 80%, B라는 집진 효율은 90%로 보겠습니다. 자, 유입 농도가 100만큼 들어오게 되면 80%만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진 장치를 통과하게 되면 20만큼의 유해 물질이 나오게 되죠. 자, 이 20은 다시 집진 효율이 90%인 B로 들어가게 됩니다. 90%가 제거됐다는 것은 18만큼 제거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출 농도는 2만큼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B를 통과한 녀석의 총 집진 효율은 몇이 되냐면 100 중에서 98을 제거했기 때문에 98%가 됩니다. 또한 여기에 그 동식을 대입해서도 그대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푸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진율이 90%와 98%인 두 개의 집진 장치를 직렬로 연결해 있는데 1차 집진 장치 입구의 먼지 농도가 5.9g/m 3승일 경우 2차 집진 장치 출구에서 배출되는 먼지 농도는 얼마인가? 자, 그림을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A 그리고 B 그리고 유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는 90%, B는 98%입니다. 자, 먼저 얼만큼의 먼지 농도가 들어왔냐면 5.9만큼의 먼지 농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5.9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몇 만큼 배출되게 되죠? 그쵸? 10%만 배출되기 때문에 5.9 곱하기 0.1을 하게 되면 0.59만큼 나가게 되고 이 0.59가 B의 집진 장치인 98%를 통과하게 되면 98%는 제거되고 0.02만큼 배출되기 때문에 0.0118g/m 3승만큼 제거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는 mg/m 3승이기 때문에 g과 mg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g과 mg과의 관계는 1000배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다 1000배를 해주게 되면 11.8 mg/m 3승이 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밑에 여과포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과포의 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유량을 면적과 겉보기 여과 속도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단위 환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과포의 수는 먼저 유량 1000m 3승 미니트 그리고 여기 단위는 파이 d l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60세크 100cm/m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지금 VF는 1.5cm/s가 있죠? 각각의 단위를 환산하게 되면 이렇게 단위들이 지워지게 돼서 78.595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개수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올림인 79개를 해야지 정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전기 집진 장치입니다. 전기 집진 장치는 어떻게 집진하는 것이냐면 이쪽으로 이제 먼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코로나 방정극에서 이 전기, 이 입자들에게 마이너스 전하를 입혀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끝은 집진극인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이 먼지들이 양쪽으로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1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이 특징들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2 먼지의 고유 저항과 집중률과 관계되는 표입니다. 이 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밑에 6-3 다음과 같은 식이 있습니다. 이 식도 출제가 아주 잘 되는데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단위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집진 면적은 미터 제곱, 이동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유량은 미터 3승 퍼 세크, 집진극의 길이는 미터, 방정극과 집진극의 거리는 미터, 가스 유속은 미터 퍼 세크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단위들을 잘 보면 어떤 단위로 통일되었죠? 그쵸? M, K, S 단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MKS 단위는 처음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 미터와 킬로그램, 세크를 이용한 단위이며 만약에 다른 단위들이 CGS 단위로 통일되어 있을 경우에는 CGS 단위로 통일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6-4 먼지의 비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지의 비저항은 아까 위에 있던 표와 같이 연관지어서 외워주시면 좋은데 지금 저 비저항에서는 전기 저항이 10의 4승 옴 곱하기 세크 이하일 때는 재비산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 재비산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 집진 효율이 저하되며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를 주입하여 방지를 합니다. 두 번째, 고비 저항은 전기 저항이 10의 11승 옴 곱하기 센치 이상인데 이때는 역전리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집진 효율이 저하되며 방지하기 위해서는 SO3, NaCl, H2SO4, 소다라임 등을 주입해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집진 장치는 10의 4승에서 10에 11승 사이로 운영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10의 4승보다 적을 때는 재비산 현상이 발생되며 10의 11승보다 클 때는 역전리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이의 범위로 운영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유해가스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가스 처리는 흡수법 있는데 흡수 장치의 종류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액분상형과 기체 분산형을 나눠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액분상형의 종류는 워낙 많기 때문에 기체 분산형을 외워주시면 당연히 액분산형을 구분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체 분산형은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주는 게 좋냐면 자, 흡수 지금 어떻죠? 유해가스를 흡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분이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모든 것을 다 포기다. 왜 다 포기했어요? 유해가스를 흡수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다 포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체 분산형, 이것은 단탑, 그 다음에 포는 포종탑, 기는 기포탑, 다는 다보탑이 아니라 다공반탑입니다. 다공반탑. 이렇게 외워주시면 기체 분산형만 따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액분산형을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2 흡수액과 충전물의 구비 조건. 이것도 별표가 2개인 만큼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흡수액의 구비 조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흡수액은 휘발성과 가격, 점성이 작아야겠죠. 왜 그러냐면 흡수액의 점성이 크다면 흡수액에 붙은 입자들을 다시 역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점성이 낮은 것을 사용하셔야 되며 용해도와 흡수능이 커야지 어떻죠? 입자들을 더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용매의 화학적 성질과 비슷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극성은 섞이고 비극성과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매의 화학적 성질이 다르게 되면 보다 쉽게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매의 화학적 성질과 비슷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충전물의 구비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충전물의 구비 조건 또한 잘 출제되는데 첫 번째, 액의 홀드업과 압력 손실과 마찰 저항이 작아야 된다. 보통 학생분들은 압력 손실과 마찰 저항이 작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액의 홀드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십니다. 자, 그럼 홀드업이 어떤 거냐면 오른쪽에 적혀 있어요. 홀드업은 처리가스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층 내에 액 보유량이 증가하게 되어 압력 강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근데 이것만 봤을 때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인 홀드업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홀드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충전물이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보다 쉽게 암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열성, 내식성, 충진 밀도, 비표면적, 공급률이 클 때 이때 충전물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1-3 흡수 장치의 가스 속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는데 이 가스 속도를 다 암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벤츄리 스크러버가 가스 속도가 가장 크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벤츄리 스크러버는 60에서 90m/s 정도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흡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흡착법에서는 2-1 흡착의 종류가 정말 중요합니다. 흡착은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먼저 흡착 원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물리적 흡착은 반더르왈스 힘에 의해서 물리적 흡착이 이루어지며 화학적 흡착은 화학 결합에 의해서 흡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을 줬을 때 흡착되는 것보다는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강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의 화학적 흡착은 너무 강력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재상이 불가합니다. 그것을 비가역적이라고 하며 물리적 흡착은 우리가 손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으로 부착한 것은 어떻게든 무조건 뗄 수 있기 때문에 재생이 가능하고 이것을 가역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물리적 흡착은 다층 흡착이 가능하며 화학적 흡착은 다층 흡착이 되지 않고 단층 흡착만 됩니다. 그리고 흡착 능이 커지는 조건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2-2 흡착 공식 그리고 흡착제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프론들리식이 있는데 이것도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각각의 인자들이 무엇을 뜻하고 공식은 무엇인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3회 흡착제의 종류도 간혹 출제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활성탄, 활성알루미나 실리카겔, 제올라이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4는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2-5 흡착 장치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종류도 별표가 2개인 만큼 출제가 자주 되었던 문제죠. 흡착 장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동층하는 게 있고 유동하는 게 있습니다. 유동층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통이 원통형의 흡착 장치가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유동하는 것들, 이동하는 것들을 유동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흡착 장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유동층 흡착 장치는 오른쪽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황산화물 제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1 삭스의 제거 방법은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제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글씨 잘 안 써졌네요.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석회석에 의한 흡수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활성탄에 의한 흡착법 그리고 산화마그네슘에 의한 흡수법과 금속 산화물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계속해서 넘어가면 3-2 중유의 탈항 방법도 마찬가지로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3-3의 건식법은 접촉산화법과 석회석 주의법이 있는데 접촉산화법은 V2O5와 K2SO4 등의 촉매를 사용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석회석 주의법은 반응식이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이 반응식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응식은 수학 등호라고 생각하시면 보다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SO2와 CaCO3 그리고 O2와 반응하게 되면 지금 Ca는 한 개가 반응하게 되고 이때 SO4와 반응해서 어떤 물질이 생성되며 CO2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때 산소의 양을 비교해주면 이쪽은 저항은 0.5의 산소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나와 있네요. 황성분 1%를 함유하는 중류를 20톤 per hour로 연소시킬 때 배출되는 SO2를 석고를 CaSO4를 석고라고 합니다. 회수하고자 할 때 회수하는 석고의 양 kg민은 얼마인가? 단 24시간 연속 가동되며 연소율은 100%, 탈락률은 90%입니다. 지금 원자량은 황과 칼슘이 주어져 있는데 이 단위는 무조건 암기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산업기사나 기사를 보실 때 좀 더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럼 반응식을 보도록 할게요. 황은 산소와 반응해서 SO2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먼저 황 발생량을 좀 구해줘야 되는데 황 발생량은 중유가 얼만큼 있죠? 그쵸? 중유에는 20톤 per hour만큼 있고 그리고 여기에 황은 100분의 1만큼 즉 1%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100분의 1이 들어가게 되고 이 톤을 킬로그램으로 변환해주고 그리고 이때 100분의 90은 탈락률입니다. 탈락률. 이것은 탈락률. 를 뜻합니다. 그래서 황의 발생량은 180kg per hour가 되고 이때 대각선으로 곱해서 x는 꼴로 나타내게 되면 180 곱하기 32분의 64가 돼서 360kg per hour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암기하라고 했던 반응식을 보게 되면 SO2와 석고에 대한 반응식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수적인 것들은 굳이 알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황과 CaSO4는 1대1로 반응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주게 되면 Y는 12.75kg per minute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우리가 처음 구했던 단위는 kg per hour였기 때문에 이 hour를 분으로 바꿔준 후에 분자량의 비율을 곱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12.75kg per minute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4의 습식법. 이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후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후드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수형, 외부형, 포위형, 포집형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후드의 흡인 요령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인 요령은 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하면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후드의 상당 직경 및 송풍기의 소요 동력 계산을 보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드의 상당 직경은 평균 둘레의 길이분의 단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공식화하게 되면 A 플러스 B분의 2AB다. 밑에 문제를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해가스를 배출시키기 위해 설치한 가로, 세로, 직사각형인 송풍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로는 30cm, 세로는 50cm. 지금 가로가 더 길게 그려졌네요. 자, 그러면 이때 A를 30cm라고 보고 B를 50cm라고 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 둘레의 길이는 어떻죠? 그렇죠. 30 더하기 50이 되고 그 다음에 단면적은 2AB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7.5cm라는 것이 나오게 돼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송풍기 소요 동력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풍기 소요 동력은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되었고 각각의 단위가 어떻게 대입되는지 아셔야지 보다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 손실은 밀리미터 H2O로 계산하셔야 되며 처리가스량은 미터 삼승 퍼 세크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 문제를 풀면서 이번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A 집진장치의 압력 손실이 444mm H2O 그리고 처리가스량은 55m/s인 송풍기의 효율이 77%일 때 이 송풍기의 소요 동력은 얼마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의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102 곱하기 효율 0.77을 곱하게 되고 이때 압력 손실은 444, 처리가스량은 55이고 지금 여유량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게 되면 310.9244가 나오게 돼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311kW가 나오게 되죠. 자, 이번 시간 챕터 3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파트 3 폐수 처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